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덕여왕입니다.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겁나게 좋습니다. 네. 네. 뚱커벨은 음악 좀 안 깔아주시네. 네? 이거 쳐주잖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전통시장들이 여기 옆에 망원시장이라든가 네. 광장시장 이런 데서 앱을 깔았대요. 놀장, 놀러와요 시장. 그래서 이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통시장도 네. 아주 인기래. 그래서 픽업 매니저가 카트에다가 주문한 물건을 이제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수거하잖아요. 그걸 이제 배달 매니저한테 전달해주면 자택으로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서 저도 여기서 놀장으로 주문하고 싶은 게 빈대떡 뭐 막걸리 그런 건데 두 분 뭐 주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전통시장에? 저는 해물파전 30장, 네. 동태 전 30장. 됐어요. 또 선동영. 망원시장 제 구역이에요. 그래요? 제가 거래처 저 단골 있거든요. 네. 제가 뚫어놓은 지 오래됐는데 거기가 해산물이 좋아요. 꼬막 이런 거. 꼬막. 네. 좋죠. 피꼬막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언제 한번? 다가오는데 하여튼 전통시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돼 있어요? 네, 준비돼 있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이 북한에서 북한군한테 피격을 당하고 이 화장까지 됐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이 다들 놀라셨을 텐데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21일 낮입니다.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낮 1시경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인데 8급 공무원이고 47살이에요. 어업지도선 공무 수행 중에 배 타고 같이 갔다가 이분이 혼자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측 지역에서 피격된 이후에 화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화염에 휩싸이는 걸 우리 측에서도 목격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군 그 망원경에도 포착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관련 군 브리핑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피격된 상태로 사실상 화장이 됐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그 오늘 기사 브리핑 내용을 쭉 또박또박 읽어보니까 아마 그 NLL에서 남방으로 12km 지점에서 이제 실종이 됐다가 그 낮에 이제 1시쯤 실종이 됐는데 밤 10시 반쯤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북방 한계선 부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부유물을 타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지금 아직 확실한 거는 밝혀진 게 없고요. 네. 다만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다 예. 하니 그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죠. 아주 충격적인데 네. 우리 군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한테 내놨죠. 오전에 이 합참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뭐 월북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이 국방부 브리핑 내용에서는 일체 월북 단어는 근거되지 않았습니다. 예. 안영 합참 작전본부장은 사실로 확인을 했다.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북한의 해명과 처벌이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 확인이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거 제2의 박왕자 사건이다 이러면서 국가안전보장의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 방안을 내야 한다 정부가. 그런데 남일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40대 해수부 공무원이 왜 혼자 어업주도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군에서 당초에 월북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에 대한 부정인데 하태경 의원 등은 그 우리 대통령이 그 정전
종전 선언을 하자 네. 유엔에서 그 연설한 이후에 사실상 이게 북한의 첫 반응과 같은 오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좀 그 머쓱한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빨리 개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피격 사건 소식이 알려진 이제 오늘입니다. 이낙연 이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해서 이 국방부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받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긴급 회의를 네. 개최했고 아직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설왕설래되고 있는 내용에 이 기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네.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2시에 소집이 돼서요. 네. 회의가 열렸습니다. 열리고 원래 그 매주 목요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정례회의가 있는데 3시에 열리기로 돼 있던 거에 3시간 앞당겼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시시각각 이제 네. 속보가 들어올 테니까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다가오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면회를 못 한다고 그래요. 네. 단 예외가 있는 게 임종을 하거나 가족이 국외 장기 체류하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보다가 보니까 이 89살 되신 윤집득 어르신이 뒤늦게 배운 한글로 시를 쓰셨는데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어요. 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일부를 좀 낭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김전달 PD 음악 좀 주실래요? 코로나가 갑자기 내 나이 90에도 지독한 놈은 처음이라오.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드는 그의 이름이 코로나요. 90인 나는 더 위험하다고 손주들까지 전화해서 조심해요, 외출하지 말아요 사정을 하니 자식들 근심에 나는 집에만 있다오. 어떻게든지 코로나에게 이겨서 내가 언제 그 녀석을 알았던가. 털고 일어날 날이 새벽처럼 올 거예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89에 뒤늦게 만학의 꿈을 가지시고 한글을 깨우치셔가지고 진짜 뭐 수식어도 없어. 그냥 있는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담백하게. 예. 네. 네, 윤집득 어르신 힘내십시오. 네. 자, 두 번째 박덕흠 의원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위 위원하면서 수천억대 관극공사를 따냈던 입찰의 왕, 건설의 왕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죠. 이제는 무소속이죠. 무소속이죠. 예,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탈당을 네. 했습니다. 그 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본인의 결백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측근들은 알렸다고 하는데 피감기관에 대한 공사 수주 규모가 수천억 원대입니다. 네.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박덕흠 의원이 어제 오후에 결국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뭐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당초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공사수주를 안 하는 게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 안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이른바 손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비등했다고 하고요. 특히 초선들을 중심으로 혹여 감사를 통해 이게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도 국민들의 감정에 반한다. 이해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박덕흠 의원 이야기 듣다가 노블레스 어블리주 네. 어떤 사회 뭡니까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뭐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제가? 칼레? 칼레 시민. 네. 칼레 시민. 네. 그걸 좀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예. 논란이 컸던 광화문 집회는 보수 진영에서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차량 집회, 뭐 드라이브스루 이걸 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서경석 목사가 이 보수단체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3일 날입니다. 이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되는데
광화문 집회의 중단을 선언한다. 근데 이제 중단 선언의 이유가 물론 이제 이 감염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가오에 대한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게 되는 경우에 모든 비난이 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수단체는 국민들로부터 여론에 집중 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그런 덫에 걸려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말씀 주셨는데 이것만은 막지 마라. 그래도 뭐 표현의 자유고 이건 충분히 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려가 없도록 할 텐데 이 드라이브 스루 이 집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네. 카 퍼레이드라고 했어요. 카 퍼레이드는 보통 신날 때 축하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 올림픽 따갖고 영웅들 화황 걸고. 국기선양한다고 그럴 때 그때 그렇죠. 카퍼레이드 하는 거지. 서울시청까지 그죠? 네. 참. 근데 덫을 놨대요? 광화문에 뭐 대형 덫을 놨나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에 말려들 수 있다. 여론이 약화될 뿐이다. 이런 걸 이제 걱정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이분들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거듭 집회 자제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왔어요. 차량 집회하게 두자 이런 거예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보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정치적 표현은 허용해야 한다라고 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관련해서 보면 그 사안은 다릅니다만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해야 한다, 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표현의 자유가 좀 선택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확실히 그 정부 여당과 결이 다른 발언을 통해서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날 차량 뭐 드라이브 스루든지 뭐 카포레든지 뭐 하더라도 불법 집회로 보고 10대 이상은 못 돌아다니게 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차량에 예를 들어서 무슨 표지판 같은 거 무슨 주장 같은 거 써놓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철거 대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광화문에 안 그래도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거 이 차량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된 부분은 뭐 허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지 차량만 지나가느냐 이거죠. 차량이 모일 때 이미 다른 자리에서 모였을 테고 또 끝나고 나면 어디 주차를 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가까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감염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자제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잘 유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199 인사이트 K 뚱코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500만 명 부분에 대해서 네. 2주 동안 이제 감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료 접종을 싫고 그냥 돈 내고라도 맞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병원마다 아주 북새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독감 이따 백신 가도 맞겠다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어떻게 1, 2주. 선동양은 어떻게 자제분 어떻게 뭐 맞췄어요? 저희 집은 아직 못 맞췄어요. 그리고 일단 고 대상자 아기들은 아직 오지 말라고 학교에서 공지가 나와서 한 1, 2주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를 고려해 보면 뭐 10월에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네. 두 분은 맞았어요? 저는 아직 맞지는 않았는데 네.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에 통신비 대신 독감 접종을 시켜야 된다 이런 또 제안도 정치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 충분히 지금 우리 물론 500만 명 분은 뭐 상온에 노출돼서 관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또 접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 항바이러스성 타미플루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 만큼 너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왜 난닝구 바람으로 막 남자 네. 남학생들 런닝 셔츠. 속옷. 네. 네. 주사 여기다 맞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그럼요. 불주사 다 맞았잖아요. 그럼요. 네. 불주사. 불주사. 그거 맞으면 한 며칠 갔잖아요. 아우, 통증이. 엄청 아팠고 아. 요새는 그 도장처럼 찍어서 맞아요. 예? 요즘 애기들은 네. 저희 때는 여기 다 왼쪽 팔에 그 흉터가 있잖아요. 네, 네. 오돌도돌한 거. 요즘 애기들은 그 도장
여러 개 도장을 꽝 찍는 방식으로 해서 음.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요. 아 이렇게 진짜 우리 네. 도장처럼. 도장 찍는 네. 것처럼 맞아요. 그럼 덜 아프대요 그러면? 애기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신생아들이라. 두 분 뭐 도장이하게 들어오는데 좀 간결하게 좀 안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뭘 자꾸만 보세요. 자, 정부가 집단 소송 제도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잘못이 있으면 수백억 수천억씩 배상 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까? 네, 지금 법무부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정말 법률이 제정된다 하면 그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그 인명 피해가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예. 이런 것들 보면 인정된 피해자만 3,000명이에요. 인정 못 받은 사람 더 많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 등으로 기업 고의과실이 드러났지만 배상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 소송을 통해 한 사람만 이겨도 다 적용이 되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고 만약에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다. 이게 입증이 되면 손해로 입증된 것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또 그 피해자들이 모이면 한 명만 승소를 해도 다 전체에게 적용된다. 이론적은 그렇고요. 피해자가 50명을 넘으면 집단 소송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집단 소송 제도가 중요합니까 오늘? 아, 굉장히 중요하죠. 밑줄 쳐야 돼요? 밑줄 5조 5억개 치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증권 문제에 관해서만 집단 소송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하는 건 단체 소송이지 집단 소송이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를 받는 건데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면 우리 일구 앵커가 그 무슨 피해가 있어서 소송을 하셨는데 이겼다. 그럼 네. 저희들한테까지도 오. 다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같이 소송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소송 소송 같이 안 들어가신 안 들어가도 경우에도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네. 징벌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 그 94년도에 미국에서 맥도날드에서 커피에 뒤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 판결 사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92년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뜨겁다고 안 가르쳐 줬다는 책임을 무겁게 물어서 94년에 당시 돈으로 그 우리 기준으로 하면 8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네. 받으셨거든요. 64만. 할머니가 네. 왜냐하면 그동안 누적된 그 화상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고 거기에서 그 드라이브스루 운전자들에게 커피를 주다 보니까 평소보다 커피를 좀 뜨겁게 해서 팔았던 거예요. 네, 이런 3도도 것들이 높았다고 입증이 그러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아,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집단 소송에 해당이 됩니까? 이 밥사위원장이 밥을 사기로 했는데 네. 안 샀어요. 해당 안 됩니다. 제가 네. 굶었어. 그래서 심하게 그 혈당이 떨어졌다. 네. 하지만 동시에 박연미도 혈당이 떨어졌다. 네. 아, 집단 소송 들어가야죠. 집단 소송 갑니다. 아닙니다. 근데 소급 적용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나 전에 그 BMW 차량 화재 사건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되면?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습기 사용하셨었는지.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살균제를 구매한 기록이 있나 봐요. 아. 이게 이제 개인 카드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남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맥도날드 사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뭐냐면 기업들이 강하게 변호인을 구성을 해서 하면 이게 좀 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일반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좀 과할 정도로 이 징벌이 필요한 그런 소송들이 있거든요.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이었나요? 복스바겐 이 자동차 회사가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복스바겐요? 네, 복스바겐요. 폭스바겐 아니에요? 복습하게 폭스바겐. 네. 복습하게 그래서 천문학적인 때도 아.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판결이 내려질 수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시스템으로 간다 이런 얘기구만.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 재계는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네요.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스케줄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통과를 시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경제난을 부르는 자충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물건을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안 되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물건을 잘 만들어야지 여기에 힘을 쏟는 게 먼저 아닐까요?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피해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또 이게 보상에 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또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가습기를 판매했던 회사들이 막 발뺌을 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네. 그런 제도가 되겠네요. 무슨 제도라고요? 집단 소송 소송제도입니다. 제도? 네. 네. 자, 선동영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은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